마이체 샬레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앞서 공지 드린 대로 베르더 브레멘의 시즌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윤현님한테 마이크를 넘겨드릴 테니까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리그 성적부터 말씀드리면은 총 최종 8위로 끝났습니다. 네. 득점 순위 54득점으로 9위고 실점은 57실점으로 13위 기록했고요. 그리고 홈 경기 순위랑 원정 경기 순위도 제가 한번 찾아와 봤어요. 네. 그 이유가 사실 있긴 한데 홈에서는 5승 6무 6패로 11위 그리고 원정에서는 9승 3무 5패로 3위 기록했습니다. 첫 홈승이 되게 늦게 나왔어요. 10라운드 홀슈타인 킬전에서 처음 나왔거든요. 이게 11월이었는데 심하다. 근데 그 와중에 원정 경기에서 굵직굵직한 그런 경기들에서 또 승을 따내면서 약간 팬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 얘네 집이 좀 싫은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원정 성적은 좋은데 홈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그런 초반이었습니다. 좀 신기하긴 하네요. 어쨌든 원정에서 이렇게 강한데 홈에서는 너무 편차가 심하네요. 진짜 편차가 홈 심하네요. 11이랑 원정 3위. 예, 이거 이게 신기하네요. 홈이 어드밴티지가 실제로 있는 건가 의문이 드는 그런 전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즌을 보냈고. 네. 그리고 포칼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갔는데 8강에서 돌풍 일으킨 빌레펠트한테 아깝게 좀 그건 탈락했습니다. 자연재해예요. 이건 네. 빌레펠트 자연재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4강에선 레버쿠젠 떨어뜨렸고 8강에선 브레멘을 떨어뜨릴 정도로 일부 리그 팀들을 다 파괴하고 올라왔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아쉽게도 준우승에 그쳤지만 빌레펠트는 자연재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이제 또 중요한 감독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베르너 감독에 대해서 시즌 총평을 해보자면 시즌 중반에 좀 뼈아픈 5연패가 있었어요. 네. 이 기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핵심 자원들 부상 여파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걸 제외하면 그래도 빈약한 스쿼드로 나름 만족스럽게 성적을 뽑으면서 시즌 마무리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베르더가 사실 중하위권 팀이잖아요. 중상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중하위권 팀이라고 봤을 때 좀 한정된 백업 자원들이 있는 그런 좀 뎁스가 아쉬운 팀인 만큼 플랜 B랑 플랜 A가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좀 비슷해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웠고 그리고 매 경기마다 교체 자원을 기용하는 방식이 용병술이 비슷했던 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 사는 부분은 이번 시즌 스쿼드에 있는 여러 선수들한테 최대한 기회를 좀 많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임대로 데려왔던 겨울 이적 시장에 임대로 데려왔던 안드레 실바? 카보레 카보레. 네.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구나. 안드레 실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쓸 수밖에 없었죠. 공격에 또 부상이 있었기도 하고 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기회 많이 줬고 메인 플랜이 3백이라서 사실 3백이 좀 안 맞는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포백 그렇죠. 팀에서 뛰다 보면은 그런 선수들 최대한 잘 녹여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좀 높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베르더 팬으로서 시즌 평가할 때 한 가지 보는 게 프랑크푸르트, 볼프스부르크, 호펜하임 같은 이제 중하위권 팀으로서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들 상대로 승리를 했는가 이거를 시즌 결산할 때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번 시즌은 그런 면에서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프랑크푸르트가 제가 알기로는 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졌어요. 네. 한번 홈에서 이기고 원정에서 졌어요. 맞아요. 레버쿠젠 상대로는 1승 1무 기록했고 볼프스부르크랑 호펜하임한테는 1승 1패씩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덴하임 원정에서 이긴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 징크스를 마지막 라운드에 깨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적 시장을 평가를 해주실 텐데 여름 이적 시장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선수마다 좀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리옹에서 스켈리 알베로를 임대를 해왔었는데 이번 시즌에 한 시즌 임대하고 나서 완전 영입을 했습니다. 4M 유로를 3위를 냈고요. 그렇지만 이제 출전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 출전할 때마다 보여준 모습이 많이 아쉬웠기 때문에 전력 외로 분류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샬케에서 케케토프를 다시 영입해왔습니다. 원래 브레멘 유스 출신입니다. 토프가. 근데 2밀이나 주면서 다시 네. 데려온 거 좀 크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포칼 1라운드에서 또 해트트릭을 기록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크게 보여주나 했지만 그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상황의 클러치 능력들 보여주면서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를 많이 쌓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르트문트의 드레브스처럼 서드 키퍼 한 명 영입했습니다. 한자 로스토크로부터 마르쿠스 콜케 영입했고 7만 5천 유로 내고 34살의 노장 골키퍼를 서드 키퍼로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 중요한 선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보여줬던 마르코 그리를 자유계약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23-24 시즌에 오스트리아에서 13골 6어시를 기록을 했는데 네. 리그에서는 생각보다 좀 활약이 약간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진짜 경기를 챙겨볼 때 그리를 보면 드는 생각이 템포 적응 못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거를 좀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허둥지둥되면서 빅찬 스미스도 보여주고 하면서 시즌 초반에는 좀 굉장히 심하게 부진을 했지만 볼프스부르크 전에 첫 골을 터뜨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좀 팀에 적응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기대를 키워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주전 경쟁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릭 퀸 선수가 있는데 네. 데릭 퀸을 갈라타사라이로부터 임대해왔습니다. 갈라타사라이가 이번에 새로 풀백을 영입하면서 퀸의 수비력이 아쉽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 매물로 내놨고 이번에 데려왔는데 첫 경기에 득점 그리고 27경기 출전해서 2골 2어시 기록하면서 공격력은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는 능력이 또 있어서 그 부분이 괜찮았고 또 돌파 능력도 괜찮습니다. 퀸이 또 퀸 같은 경우에 바이언 출신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네네. 믿고 쓰는 바이언산이잖아요. 저희 중하위권 팀 입장에서는 믿고 쓰기 때문에. 하지만 측면에서 공격 맡기기에 크로스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고 수비 안정성 그리고 펠릭스 아구에 비해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많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전 경쟁에서 다시 밀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여름 이적 시장에 그럼 생각보다 좀 잘 된 선수가 별로 없긴 하네요. 네, 좀 기대가 될 만한 큼직한 영입들은 많았지만 득점감으로 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판매된 선수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제 얀 니클라스 베스트랑 같이 하이덴하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딩크치가 베르더와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결국에 이 프라이부르크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때 몸값이 하이덴하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줘서 12M까지 치솟았는데 5M 유로 5밀밖에 못 받고 팔았지만 근데 이번 시즌에 또 딩크치가 보여준 거 생각하면은 12M이 사실 거품인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프라이부르크에서 딩치가 기대에 비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죠.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득점이 아마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네. 어시스트만 몇 개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만약에 팀에 남았더라면 네. 값어치를 베르더 브레멘 선수를 맞춰서 불렸을 수도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적 시장 평가가 이제 3점으로 네. 되어 있는데 5점 만점에. 네. 이번에 필요한 포지션에 영입은 괜찮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선수들 퍼포먼스가 아쉬웠던 점, 그리고 은진마랑 좋은 모습 보여줬던 볼테마데를 자계로 보낸 점, 볼 때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5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럼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제 이사카보레를 임대해왔습니다. 맨시티 소속이었는데 벤피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임대 생활 이후에 맨시티로 복귀했다가 겨울에 베르더 브레멘으로 임대를 해왔고, 이 선수가 양발의 양쪽이 다 가능한 선수여서 저는 괜찮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후반기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조금 뇌절 모먼트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임대긴 한데 나 엉뚱했어요 괜히. 안드레 실바를 라이프치히에서 괜찮은 조건으로 데려왔어요. 저희가 그 급여 중에서 굉장히 적은 비율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라이프치히가 전담을 하면서 그렇게 데려왔는데 첫 골 기회인 PK도 아투볼로한테 맡기고, 그리고 첫 골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고 퍼포먼스 자체가 저는 워스트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예 그냥 3월 이후부터는 네. 경기장에 얼씬도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버크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그렇죠. 때문에. 자, 그리고 판매 같은 경우는 판매는 아니고 임대인데 드망을 이제 임대를 보냈습니다. 드망이 왼쪽 레프트 윙백 쪽에서 좋은 활약 보여주지 못해서 임대를 보냈고요. 그리고 나비 케이타가 맞아. 이 맞다. 맞다. 라인업에 들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가 그 이후로 쭉 구단에서 징계를 내려서 출전을 아예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페렌츠 바로시로 임대 가서 나름 경기 뛰면서 한 2어시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데려온 유망주 이사크 한센 오레는 덴마크 리그의 올보르로 임대 보냈지만 이번 시즌에 아쉬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평가는 그래도 여름보다는 높게 쳐서 3.5점 만점에 3.5점 줬고요. 네. 아구가 사실 브레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살짝 유리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부상 후반기 시작하면서 또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체하기 위해서 카보레 임대하고, 그리고 주전 경쟁 밀린 자원들 임대 다 보내주고 이렇게 한 거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다만 실바가 너무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개인적으로는 둑시가 전반기를 굉장히 좋게 마쳤기 때문에 사우디 리그에서 계속 링크가 나고 있었거든요. 이때가 마지막으로 좀 사기를 쳐서 팔 만한 기회였다고 생각해서 이때 못 판 거는 좀 미래에 남는 것 같습니다. 고점에 못 파는 게 좀 미련이 남으셨다 네.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뽑고 있는 최고의 경기와 최악의 경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경기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라이브로 봤었지만 5라운드의 호펜하임전 원정 경기였습니다. 3대4로 역전을 했고요. 12분 만에 3골 먹히면서 진짜 호러쇼였거든요. 수비진이. 그러네요. 이때 좀 되게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그냥 전반만 보고 자야겠다는 마인드로 보고 있었는데 아구가 은소키의 뒷공간 침투하면서 은소키의 퇴장을 유도했습니다. 또 당신입니까 은소키? 은소키가 이런 모먼트가 한 번씩 있죠. 호펜하임 팬이 굉장히 싫어하는 선수 중 하나죠. 저희 오진 씨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은소키가 18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서 네. 이 점수가 뒤집혔네요. 그래서 21분에 첫 추격골이 터지고, 그리고 21분부터 18분 만에, 그러니까 39분까지 총 3골이 터지면서 동점으로 전반을 끝내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4분 만에 49분에 옌스 스테이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역전했습니다. 스테이 개인으로 봤을 때도 인생 경기이겠지만 또 원정 팬들 도파민들 폭발시키고, 그리고 또 라이브로 보고 있던 팬들도 믿기지 않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스탁의 마지막 골이 되게 멋있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중거리였나? 그 발리 슛이었나? 그런. 네, 발리 슛이었어요. 되게 맞아요. 높은 공이었는데 헤딩할 만한 높이였는데 그거를 다리를 찢어가지고 넣더라고요. 그거 되게 굉장히 멋있었던 골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최고를 봤으니까 최악도 봐야죠. 네.
아까도 언급했던 아까 언급했나요? 네. 그 그렇지만. 빌레펠트와의 새벽 3시 반에 시작해서 4시 반이었죠. 4시 반에 시작해서 처참하게 탈락한 그 DFB 포칼 8강전이었습니다. 빌레펠트가 사실 그 이전 라운드들에서도 돌풍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자이언트 킬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원정이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근데 전반에 물론 1부 리그 팀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긴 한데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 조금 리그에서는 많이 입지를 잃었던 말라티니, 아르헨티나의 센터백 네. 말라티니가 무리한 드리블을 하다가 또 턴오버를 유발하고 그대로 선제골 실점한 이후에 말라티니가 자책골까지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최악의 경기. 최악의 경기. 와. 정말 최악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2대0으로 지는 와중에 베르너가 후반전에 버크랑 비텐쿠르트를 투입했습니다. 네. 근데 비텐쿠르트가 어시스트, 버크가 득점을 하면서 추격골이 나와서 이렇게 또 용병술이 적중하는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골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그 케레스켄 골키퍼가 너무 좋은 선방들 보여주면서 결국 추가골이 터지지 않고 2대1로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7시쯤에 6시 40분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3부 리그 팀한테 컵대에 탈락하는 모습을 그 시간에 잠 안 자고 봤던 기억 때문에 최악으로 뽑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폭력적이네요, 또 이거는. 리그에서도 지금 간단하게 네. 패배한 경기들 적어주셨는데 네, 프라이부르크 사실 미넨한테도 5대0으로 한번 졌는데 맞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익숙합니다. 미는 뭐 체급이 있으니까. 자연재이기 뭐 네. 근데 네. 위는 화난 미네는 자연재해. 우리도 5대0 막 깨질 때 우리도 있으니까. 뭐, 네. 그렇죠. 근데 프라이부르크전 5대0이 조금 충격이었던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메넨글라트바흐 상대로 1무도 못 챙기고 4대1, 4대0으로 4대1, 4대2인가 4대0으로 지면서 두 번 경기 모두 패배한 것도 좀 컸던 것 같지만 포칼 8강전 임팩트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의 인물을 뽑을 텐데 이제 선수랑 감독이랑 보드진 급의 관계자들 중에서 그냥 뽑아주시면 되는데 네. 네. 저는 이번 시즌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로는 로마노 슈미트를 뽑아봤습니다. 이번 시즌에 옌스 스테이가 팀 내 최다 득점자이고 올 시즌의 선수로 팬투표에서 선정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로마노 슈미트가 이번 시즌에 가장 꾸준한 공격 찬스 메이킹 등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격 작업을 이끌었고요. 없을 때마다 공백이 가장 크게 느껴졌던 게 슈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미넨전에서 슈미트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공격에서 풀어낼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너무 처참하게 패배를 했던 것도 있고 좀 빠진 티가 가장 많이 나는 선수군요. 네. 슈미트가. 그 빈 공간이 가장 크게 체감되는 선수가 슈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스테이는 비텐쿠르트가 이번 시즌에 잘해줘서 네. 스테이가 못 나왔던 경기에도 전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슈미트는 이렇게 이번 시즌에 좀 스텝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망주 티를 완전히 벗어내면서 확실한 주전급 에이스로 발돋움을 했고 이 체구가 굉장히 작아요. 키가 맞아요. 168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작은 체구임에도 경합 과정에서 볼키핑을 굉장히 잘해서 잘 안 뺏기고 또 이번 시즌에 폭발력, 슈팅 능력 등이 크게 향상된 것이 스탯으로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션별 리뷰를 해볼 건데요. 네. 골키퍼랑 이제 센터 수비수들 묶어서 한번 네. 총평을 해주시죠. 우선 이번 랑리스트에 들지 못했던 채테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23-24 시즌에는 2위였죠. 그 레버쿠젠의 헤라데키. 네, 흐라데키에 이어서 두 번째 순위에 오른 두 번째 순위라는 게 지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표에서 두 번째 순위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선방들 보여주고 작은 키임에도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줬지만 이번 시즌에는 그 작은 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면서 아쉬운 모습 보여줬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르샤랑 링크가 났던 그 미오 바카우스한테 기회가 한 번도 돌아가지 않은 게 굉장히 좀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수비면에서는 이번에 안토니 융과 밀로시 벨리코비치가 모두 떠나게 되었는데 그 떠나게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게 이래서 재계약을 안 하려는구나 하는 그런 기량 하락이 많이 체감되는 시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유리몸인 아모스 피퍼가 이번 시즌 후반기에 좀 많이 뛰면서 좋은 활약 보여줬고 이 피퍼, 프리들, 슈타크 3백 완전체가 출격할 때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퍼포먼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프리들이 마인츠전에서 잘못 착지를 하면서 무릎이 돌아가면서 좀 내측인데 부상을 크게 입어가지고 몇 경기 못 나왔었는데 그게 좀 아쉽고 아구도 후반기 초반에 좀 나오지 못했던 장기 부상 이런 것들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아구는 이번 시즌이 사실 커리어 하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저가 있죠. 바이저가 사실 국밥이죠, 사실. 네. 그쵸. 딸깍 크로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이저인데 이번 시즌에는 그 특유의 드리블, 우당탕 드리블이 좀 안 통하면서 턴오버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비적인 부분에서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경기를 터뜨렸던 네, 말라티니. 말라티니는 그 빌터 같은 덩치 큰 선수가 바디 페인팅 하는 거에도 잘 넘어가는 그 정도로 좀 바디 페인팅에 취약한 게 너무 크게 드러났고 임대생들 아까 말했던 카보레나 퀸 등은 나름 쏠쏠하게 기용하고 잘 돌려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드필더진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네. 미드필더진의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즌 투볼란치로 계속 기용을 했는데요. 옌스 스테이랑 샌느리는 이 두 명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안정적이어서 앞에서 자유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한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로마노 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좌측 그리고 중원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총 68회의 기회를 창출을 했는데요. 이게 올리세 키미 그리말도 바로 미친 분데스리가 찬스메이킹 4위라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나네. 네. 보니까.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좋은 최상의 폼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반대로 비텐코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은 급여에 비해서 출전 시간도 아쉽고 입지도 아쉬운 그런 부분에 비판을 듣긴 했지만 이번 시즌에 주전에서는 밀려났어도 그래도 슈퍼 조커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후반마다 좀 경기를 뒤집어 놓는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또 득점도 몇 차례 하면서 괜찮았던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알베로 같은 선수는 좀 아쉽지만 이번 시즌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미드필드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공격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격이 참 생각이 많아지는데 아이고. 이 둑시 아까 제가 전반기 끝나고 팔았어야 됐다고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불꽃 같은 시즌이었습니다. 이 둑시 같은 경우에는 하노버에서 오자마자 계속 보여줬던 모습이 빅찬 스미스가 너무 심한 점. 네. 근데 어려운 골을 넣어서 빠와 까를 미치게 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에도 골대 앞에서의 침착함이랑 총명함 그런 부분이 갈수록 떨어지는 게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의 킬패스 그리고 진짜 막을 수 없는 그 구석으로 꽂아 넣는 야신 좋은 슈팅들이 한 번씩 빛나면서 폼몹 기준으로 맨 오브 더 매치를 4번 수상했습니다. 역시 빠와까를 미치게 하는. 정말 미치게 하는 그런 볼프스부르크전에서 아마 맞아요. 1골 2어시 기록하면서 기억을 합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노트북이 잠깐 꺼져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이제 다음 선수가 아마 올리버 버크일 텐데. 네. 버크도 근데 이번에 또 떠나게 돼가지고 좀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버크 같은 경우도 이제 팬들은 많이 아쉽다기보다 좀 실망이라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반기에는 좀 실망스러운 활약, 그러니까 일명 빠스 공격수죠. 그쵸. 이제
버크가 생긴 거랑 덩치랑 또 다르게 굉장히 발이 빠른 유형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한번 휘집어 놓고 찬스 한번 만들어주는 거를 네. 한 경기에서 네. 딱 한 번의 찬스라도 만들어주길 기대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를 좀 벗는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커리어 중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게 한 시즌에 4골이었는데 이번 시즌에 6골을 기록하면서 골 못 넣는 공격수 이미지 정도는 벗지 않았나. 네 네. 골이라고? 스웨드 커리어가? 그 정도로 심했나? 좀 심하긴 했네요. 네, 많이 심한 결정력이긴 하죠. 근데 뭐 이번 시즌 후반기에 버크는 좀 많이 네, 상대팀 입장에서 무서웠긴 했습니다. 이제 비트앤코르트 버크 들어가면 맞습니다. 뭐 두 선수 합이 좀 잘 맞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버크가 그리고 원래는 조커였지만 이번 시즌에 또 안드레 실바가 처참한 모습 보여주면서 선발 기용도 여러 차례 되는 그런 걸 통해서 재계약을 시도를 했지만 베르도 보드진에서는 주급을 오히려 삭감을 시도했다고 해요. 원래 주급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에 좀 버크가 불만을 느껴서 우니온과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우니온이 제시한 금액이 2배라고 합니다. 네, 야. 정확히 맞습니다. 2배라고 합니다. 와, 두 배. 하긴 홀로바 판매하면서 자금이 생겼으니. 갈만하죠. 자, 그리고 참 아픈 손가락 같은 선수인데 은진마가 진. 이게 이름만 들어도 예. 웃음이 나오네. 이름만 들으면은 안진마 같은 느낌인데 네. 참 이게 리그 첫 경기에서 득점을 해서 이 선발 기용을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베르너가. 근데 계속해서 좀 최악의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주전 경쟁에서 결국 밀려났고요. 은지마 같은 경우에는 브레멘 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일화인데 경기 한 2경기마다 머리 스타일이 바뀌는 그런 선수. 물론 흑인 선수라서 머리가 좀 악성 곱슬이다 보니까 풀었다가 다시 뭐 브레이드 했다가 이럴 수는 있는데 굉장히 좀 어떻게 외적으로 봤을 땐 축구에 집중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아구랑 조합이 사실 괜찮은 편이었는데 이번에 베르너가 이번 시즌에는 아구랑 좌측에 같이 배치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우측에 가는 경우에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은진마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이 안 된 부분은 아쉬웠다. 그래서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앙실은 뭐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릴과 토프 같은 경우는 다음 시즌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다음 시즌에 어디를 좀 고쳐야 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스트라이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중미가 지금 스테이도 슈미트처럼 지금 링크가 계속 여기저기 뭐 구체적인 오퍼는 없지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자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라이트윙백 같은 경우도 바이저가 지금 폼이 점점 하락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백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센터백은 이번에 융 벨리코비치 나가면서 그 베테랑 자리를 이제 기존의 선수들이 다시 그 베테랑 자리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이 신참들이 또 들어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좀 보강 포지션을 말해주셨고 혹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우선 이번 시즌 끝나고 가장 먼저 얘기가 돌았던 게 데릭 퀸을 완전 영입 파느냐 안 하느냐였는데요. 이 처음에 임대로 데려올 때 완전 이적 옵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6mm여서 좀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거 너무 호구 잡히는 거 아니냐, 잉여 자원인데. 근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봤을 때는 베르더가 2.5M인가 3.5M까지 제안을 했고 갈라타사라이는 4M이 진짜 커트라인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아직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수는 어떤 선수가 하고 있나요? 아론 챈터인데요. 아론 챈터 같은 경우 파더보른 선수인데 지금 레프트 윙백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줘서 베르더 말고도 메넨글라트바흐랑 볼프스부르크가 노리고 있고 볼프스부르크랑 또 지금 링크가 진하게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챈터랑도 좀 이렇게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는 거 보면은 좋은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익숙한 선수가 있는데 네. 이고를 마타노비치요. 프랑크 브루트의 마타노비치도 얘기가 있었고요. 이 선수는 지금 메넨글라트바흐에서 클라인디스트가 장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임대로 잠깐 대체로 쓰는 거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브레멘은 임대는 아니고 완전 영입 썰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은 좀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지금은 트라브존스부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원 소속팀은 호펜하임이고요. 이번 시즌에 에버스베르크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피스니카 아슬라니가 링크가 났습니다. 근데 아슬라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감독이 엘버스베르크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 데려와 볼만 하지 않느냐. 볼만하지 않나.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같은 케이스인 펠라우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아우크스부르크로 그냥 이적을 해버렸고요. 지금 아슬라니도 호펜하임이랑 재계약설이 좀 더 이렇게 대두되면서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참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칼라이지치가 있는데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악성 매물이죠 사실. 부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칼라이지치는 사실 좋은 이적 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울 바너 네. 나오고 있는데 바너 임대는 단기적으로라도 팀에 큰 도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슈미트도 지금 만약에 나간다 했을 때 슈미트만큼 확실히 주전급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는 공미를 다시 데려오지 않는 이상 만약에 바너가 임대를 온다고 하면 즉시 전력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막시 오예델레 중미인데 이 선수랑도 링크가 났지만 지금 다른 해외 여러 클럽들도 같이 링크가 나면서 좀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나름 핫한 매물이었던 것 같은데 시쿠 니아카테라는 센터백인데 이적료가 굉장히 높아서 이건 저는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브라운 슈바이크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라얀 필리페인데 이 선수랑도 링크가 났지만 지금 오히려 이번에 일부러 승격한 함부르크랑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라이벌 팀. 네. 네. 그래서 이 선수는 앞으로 별로 네. 그 정도 막 저주는 아니지만 네. 속으로. 네. 딱 그 정도 선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출 링크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레오노피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에서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인데 원래 스트라이커인데 베르너 감독 시절에 레프트 윙백으로 포변을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나름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새 2부 리그에서 득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다시 스트라이커로 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홀슈타인 킬이 강등되면서 킬로 임대를 간다는 얘기가 굉장히 짙고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설은 오피셜이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미트는 지난 시즌에 이어서 아스톤 빌라가 아직도 계속 스카우터를 보내가지고 관찰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돌았고 아직 구체적인 오퍼는 없습니다. 그리고 채테러 같은 경우 저는 이게 성사가 됐으면 사실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펜하겐과 링크가 났습니다. 또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 꾸준히 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선수 커리어 입장에서 리그는 다운그레이드일지 몰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이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라마이가 이제 임대를 복귀했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네, 차트러가 가면은 주전을 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코펜하겐 입장에서도 좀 알뜰살뜰 영입 잘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 희망 성적인데 좀 저희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이 다. 저는 이번 시즌에 유럽 대항전 못 간 게 너무 아쉬워서 다음 시즌에는 좀 6위 한번 달성하면 좋지 않을까. 세다. 갈만하다. 이번 시즌 8위긴 했고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감독도 새로 왔으니까 좀 이렇게 새로운 시즌에 대한 포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희망 성적이고요. 네, 뭐 그거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네. 뭐 될 수도 있죠, 그것도. 그렇죠. 안 네. 되면 안 되는 거고. 네. 안 되면 시즌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베르더 브레멘 얘기까지 결산을 들어봤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50+1 관련 규정의 당국 발표는 다음 주로 다음 주 하자고요. 미루고
이거 미루면 되잖아요, 사실.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뭐 이게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6월 16일에 발표 난 거라서 조금 미뤄지긴 했는데 한 번 더 미루죠. 이거는 내용이 너무 길어서 팀마다 이제 적용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라이프치 얘기하면 좀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다음 주로 미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클럽 월드컵 리뷰 네. 조금만 하고 그리고 뭐 이번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이제 잉글랜드와 독일의 U21 U21 경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클럽 월드컵 먼저 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벤피카에게 0대1로 패했지만 이제 플라멩구 C조 2위로 밀려나서 이제 D조 1위인 플라멩구와 16강에서 맞대결을 하게 됐는데 브라질 리그 팀들이 아주 선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클럽 월드컵은. 전 사실 클럽 월드컵 안 보고 있는데 저도 실제로는 이제 요약해서 뭐 하이라이트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벤피카전을 이제 우연히 봤어요. 이걸 보니까 앞서 말한 이제 뭐 사네 이런 것들 열이 받더라고요. 하필 이 경기가 좀 콤파니가 비판을 좀 받았던 경기죠. 네 맞아요. 이 경기가 좀 로테를 돌렸는데 이제 비숍 공미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로테를 돌렸단 말이죠. 그쵸. 벤피카랑 실제로 이제 챔스에서도 막 붙었거든요. 네. 그때도 1대0으로 이제 겨우 이겼는데 클럽 월드컵에서도 이제 콤파니가 조금 뭔가 공략을 해왔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그런 이상한 로테이션 같은 것도 기용하면서 비판이 더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플라멩구와 맞붙게 됐고 플라멩구 감독이 필리페 루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켜보시면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르트문트 보겠습니다. 울산 HC에게 1대0으로 진땀승을 거두면서 F조 1위를 확정지었는데 사실 진땀승이 아니에요. 가두고 패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흘리지 않았어요. 그냥 샤워를 한 3번 해야 돼. 네. 이 경기는 뭐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말할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조현우의 선방 10개. 그 김판공 감독에 대해서 네.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말이 많을 만한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도르트문트라는 체급 높은 팀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너무 체계가 없는 축구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도르트문트도 그랬고 어쨌든 아쳔에서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뭔가 토너먼트에서 통할 만한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클럽 월드컵에서도 드러났지만 그래서 충분히 비판받을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매치업이 몬테레이 이제 세리오 라모스가 있는 팀과 만나게 됩니다. 이게 확실히 그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남미 팀이나 그쪽 팀들이 좀 선전을 하는 것 같아요. 남미 팀들이 좀 기후도 맞고 어쨌든 이런 거리도 가깝고. 네. 이번에 굉장히 또 덥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30-40도 정도 되는 더위 속에서 아무래도 유럽 선수들은 그런 더위 속에서는 뛰어본 경험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관중석이 진짜 통통이던데. 관중석이 그거요. 이거 미국에서 이제 다음에도 월드컵을 하잖아요. 네. 이게 뭐 아무리 좀 예비성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걱정이 돼요. 오늘 아침 경기였는데 첼시하고 벤피카였나요? 경기에서 경기가 계속 지연돼가지고 낭래 4시간 30몇 분을 한 거를 봤어요. 사실 그거는 이제 장지현 해설위원의 약간 오프 더 레코드가 있는데. 네, 그 화장실 갔다 와도 되나요? 근데 이제 그게 월드컵이나 이런 데 적용이 되면 좀 문제가 터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어쨌든 클럽 월드컵 자체가 지금 표면상으로 그게 흥행이 안 된다고 해도 지금 중계권료 받은 것만 해도 다즈한테 판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정적인 손실은 많이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럽 월드컵 얘기 잠깐 해봤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잉글랜드 U21과 이제 독일 U21 경기를 리뷰 짧게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기가 스코어상으로 봤을 때 되게 재밌어 보이는 경기였는데 그루다와 이제 크나우프가 저점이 뜨는 바람에 조금 아쉬운 경기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경기는 사실 이쪽에 리벨이 굉장히 잘했지만 이제 그루다와 크나우프가 연달아 저점을 보여주면서 독일이 안타깝게도 패배를 한 경기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이퍼와 볼테마데는 존재감을 보여줬던 경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브루카르트가 어디론가 이적을 하더라도 넬슨 바이퍼를 조금 주력으로 키울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인츠 입장에. 네. 물론 한 명 사겠죠. 네, 사실 뭐 이미 홀러바를 사기도 홀러바를 했고. 샀고. 예. 그래서 바이퍼의 내년이 좀 더 기대되는 느낌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바이퍼가 또 잘하면 브루카르트를 넘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애초에 지금 이 선수는 부상 이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항상 브루카르트를 얘기하면 따라오는 게 부상 이력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이제 마인츠에게도 정말 좋은 또 하나의 유스가 탄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나우프는 그 고질병입니다. 한 번씩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어쩌겠어요. 그냥 그대로 해야지. 근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젊은 선수들은 조금 기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은난디 콜린스랑 이제 나다니엘 브라운도 이제 양쪽 센터백 풀백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브라운이 부상으로 약간 일찍 경기를 빠져나와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잉글랜드의 경기력이 좀 더 좋았다라고 네, 생각하면 맞아요. 될 것 같아요. 이 잉글랜드가 역습할 때마다 독일 중원부터 좀 대비가 안 되는 게 계속 보였거든요. 마르텔이 주장 완장 달고 뛰었는데 라이츠랑 마르텔 둘 다 수비적인 모습에서는 좀 많이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마르텔이 쾰른에서 원볼란치도 간간히 쓰는 선수인데 네. 큰 경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아쉬운 경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마르텔 선수가 자유계약으로 런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 재계약을 거절했다고 해요. 근데 또 그 이적 조항이 1,000만 유로인데 딱히 오퍼가 안 왔대요. 그래서 한 시즌 더 뛰고 런 할 수도 있다. 뭐 그래도 일부 올라왔으니까 한 시즌 더 뛸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부로 올라왔으니까 한 시즌 더 뛰고 자기는 이제 골라서 갈 수 있으니까 오퍼가 네. 오는 대로. 그리고 마르텔이 오퍼가 안 올 선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 굉장히 고평가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마르텔은.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은데 뭐 더 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네. 50+1을 그렇게 대뚱차게 내가 써왔는데 미안합니다. 약간 좀 삐졌습니다. 제가 뭐- 분량 조절 실패해가지고. 네, 그게 아니라- 쓰면서 저도 예상했어요. 이거 대본을 보니까 이거 16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어. 이거 잘리겠다. 근데 이거 약간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락리스트 자리에 이거 끼워넣으면 됩니다. 일부러. 사실 뭐 음. 이거는 어디 가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그대로. 그리고 이거 약간 공부가 필요해요. 네, 이거는 방대한- 제가 쓰긴 했지만 이게 계속 뭐가 칙칙 뿌리처럼 계속 나와요. 뭐가 보조사하면 뭐 나오고 보조사하면 뭐 나오고 하면서 근데 뭐 이거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지금 방금 나온 건 아니고 한 5시간 전에 나온 건데 로마노 쪽에서 나온 소식이거든요. 근데 바이에른이 개인 조건에 볼테마데랑 합의했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차를 네. 준비하고 있는데 클럽은 내부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슈투트가르트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슈트가르트 합의? 협력. 협력. 예. 슈투트가르트는 선수를 붙잡고자 하지만 볼테마데가 바이에른 뮌헨을 원한다고. 대깨민이 또 안 와 이것도 골 때리시네요 솔직히. 예. 사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적료가 비싸다 보니까 네. 좀 예. 비싼 데다가 이제 진짜 주성감으로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좀 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볼테마데를 이렇게 만약에 데려온다면 볼테마데 이제 이적설 뜨면서도 네. 뭔가 밀러 후계자라는 이제 그런 수식어가 많이 붙었어요. 근데 뭐 밀러 후계자라 해도 아무래도 잠깐만. 됐어.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네. 볼테마데가 막 밀러 후계자다 하면서 계속 이어져 오는 것도 있는데 무시하려고 있고 그리고 너무 비싸다. 그게 너무 핵심인 것 같아요. 쓸 수 있어도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써야 되나 하는 걱정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안 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요. 네. 사실 뭐
지금 5천만 파운드, 5천만 유로 가격 나왔을 때 아 이것도 좀 비싼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1억 유로? 이 정도인가? 어? 이 뭐 정도인가? 저희가 에키티케 부를 때 그 가격이었는데 그 가격도 사람들이 많이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냥 안 판다는 얘기죠. 네, 사실 그런 얘기를 돌려서 말한 거긴 한데 저도 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러면 안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팬들 입장에서 의문이 드는 거는 네.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렇죠. 네. 농구로 치면 트위너라 그러잖아요. 좀 그렇죠. 애매한 그런 위치의 선수이기 때문에 또 리스크를 그렇게까지 감당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볼 때마다가 막 그렇게 터진 지 한 시즌밖에 안 됐단 말이죠. 네. 이게 정말 플루크였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시즌 갑자기 또 못 해봐 이러면은 미네 입장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맞아요. 요비치 같은 그런 상황. 요비치요. 아 여기 갑자기, 아니, 예. 맨날 프랑크푸르트 격수할 때 요비치 알레 나온단 말이야. 그치. 동골 손님들이. 너무 뼈 아프다 앙실도 그거는. 있네. 그쵸. 앙실도 있지. 리그에 뿌린 프랑크푸르트 제앗의 씨앗. 그래서 이번 주 녹음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예고를 조금 드리자면 제 목소리를 이제 조금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 목소리의 양이 좀 더 줄을 수 있다. 왜냐면 제가 약간의 진행자 롤을 내려놓고 다른 분이 와서 진행을 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이야. 주부터 오실진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대규모 패널 개편을 진행을 했고 지금 거의 2주 동안 네. 새로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진행자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새로운 요약을 진행자가 하자면. 나오는 진행자분은 이제 진행을 주로 하시려고 들어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데스리가에 대한 정보는 약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병철님이 프랑크푸르트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늘 아래 두 프랑크푸르트 팬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아 무슨 소리 했습니까? 그래서 뭐 알아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이스 샬레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창에 피드백 남겨주시면은 또 댓글 잘 읽어드리니까 꼭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까 그리고 중간에 그 잠깐 사라졌잖아요. 잠깐 뭐야 이랬잖아요. 이게 중간에 이게 컴퓨터가 지금 저게 저장 용량이 없어가지고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기 갑자기 꺼졌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올 게 왔고 싶어서 잠깐 녹음이 멈췄었던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마이스 샬레 67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